20세기의 의료사건 5 엘릭서 설파니라미드 참사 죽음의 실험. 20세기 최악의 의료 참사 어린이 1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실험. 1937년 미국 의학계는 설파니라미드라는 기적의 항균제 등장에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감염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이 약은 그야말로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곧 끔찍한 비극으로 얼룩지고 맙니다. 테네시주의 한 제약회사가 어린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달콤한 라즈베리향 시럽 형태의 설파니라미드, 엘릭서 설파니라미드를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감기에 걸린 자녀를 위해 주저없이 이 약을 구매했지만 그들이 구매한 것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의약품 안전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무지와 탐욕이 어떻게 1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1930년대 초 설파 계열 항생제의 발견은 감염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연쇄 상구균, 감염 등의 탁월한 효과를 보이자 설파니라미드는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SE 메센길 컴퍼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어린이와 노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액체 형태의 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설파니라미드가 물이나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용매인 에탄올에 잘 녹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의 수석 약사 해럴드 콜 와킨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화학 물질을 검토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설파니라미드를 완벽하게 녹여내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맛과 향을 내는 용매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그는 마침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와킨스가 찾아낸 용매는 바로 디에틸렌글리콜 DG였습니다. 이 물질은 설파니라미드를 효과적으로 녹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어 어린이를 위한 시럽 제조에 이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라즈베리향을 첨가하여 최종적으로 엘릭서 설파니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와킨스와 메센길 컴퍼니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독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규제 환경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906년에 제정된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은 의약품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성분을 표기하도록 강제했지만 시판 전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제조사가 약의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맛, 향, 외관 등 상품성에만 집중했고 이것이 훗날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디에틸렌글리콜은 자동차 구동액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에 사용되는 맹독성 화학물질로 소량만 섭취해도 심각한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1937년 9월 메센길 컴퍼니는 240갤런 약 908리터의 엘릭서 설파니라미드를 미국 전역의 약국과 병원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이던 아이들이 이 달콤한 시럽을 복용한 뒤 며칠 만에 극심한 복통, 구토, 소변 불능 증상을 보이다 고통 속에 사망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역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곧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희생자들이 모두 죽기 직전 엘릭서 설파니라미드를 복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이 사실을 미국 의학협회 AMA에 보고했고 협회는 즉시 자체적인 화학 분석에 착수하여 시럽의 용매로 사용된 디에틸렌글리콜이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즉각 개입하면서 전국적인 독극물 추적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FDA는 인력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0여 명의 조사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단 한 병의 시럽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필사적인 추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약국, 의사, 심지어 환자의 집까지 방문하며 판매된 약을 회수했습니다. 조사관들의 보고서에는 비극적인 사연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조사관은 자신의 손으로 아이에게 약을 먹여 죽게 만든 아버지의 슬픔을 목격하는 것은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참사로 공식적으로 107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대다수는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인 약사 해럴드 와킨스는 사태의 전말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인 세뮤얼 에반스 메센길은 끝까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품을 유통했으며 이런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엘릭서 설파니라미드 참사는 미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FDA가 메센길 컴퍼니를 기소할 수 있었던 유일한 법적 근거가 엘릭서라는 단어는 본래 알코올 함유 제제를 의미하는데 해당 제품에는 알코올이 없으므로 잘못된 표기에 해당한다는 기술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은 대중을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즉 사람을 죽인 독극물을 팔았다는 사실 그 자체로는 처벌할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들의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은 강력한 의약품 규제, 법안을 요구하는 거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1938년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신약은 시판 전에 제조사가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FDA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의약품 안전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조사에게 부여하고 정부가 이를 철저히 감독하는 현대적인 의약품 규제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엘릭서 설파니라미드 참사는 단순한 과실이 빚어낸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탐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허술했던 법적 공백이 낳은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 특히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영혼들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약을 복용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로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제약산업의 윤리적 책임과 정부의 철저한 규제 감독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